2021 방송 컨텐츠 대상 4편. 이 방송은 얼마나 특별할까요?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듯이 서서 술을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술집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렇게 서서 술을 먹는 문화에서 파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술집의 역사가 바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이 선술집의 역사가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과거의 풍경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 오늘 그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를 기획하고 감독한 PD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가 선보인 뉴스타일 고전화 소개 컨텐츠,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합니다. 기존의 역사 프로그램과 달리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 쇼폼 형태로 제작된 이 작품은요, 1세대 아이돌 그룹 출신 토니안이 출연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그림을 소개하는데요. 크게 그린 거라 볼 수 있죠. 하단에는 술 파는 노점상 모습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5편의 조선시대 풍속화 대작을 선정, 당시의 문화와 시대 상황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다양한 CG 기술과 과학적 분석이 더해져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쉽게 이해됩니다. 하기도 한답니다. 저도 한 잔. 짧고 재밌고 쉽고 유익하기까지 한 고전화 소개 컨텐츠,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런 기획을 하시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조선시대의 풍속화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그 장르를 선택한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풍속화하면은 사실 그 안에 이제 전통과 역사가 다 담겨져 있고요. 사실은 가치로만 따지자면은 뭐 조선왕족 실록에 못지않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뭐 장소, 배경이든 인물이든 여러 가지 물건이든 상황들이 고스란히 그 생활상에 담겨 있어서 사실 그 자체가 이제 조선사 자체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림도 어렵고 사실 역사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에는 사실 역사 기록에 남지 않은 굉장히 세세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쉽게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워낙 이제 이 방송 제작 기술이라든가 기획력들이 좋아지면서 그런 기술들과 좀 접목시켜서 쉽고 재밌고 편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마치 조선시대 유튜브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 한 장의 그림 속에 참 많은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었고, 또 그것을 단순한 어떤 이야기와 글이 아닌 이제 그림이라는 형태로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기획이 됐고, 또 기획을 하게 되는 뭐 결정적인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네, 저희가 이제 기획안을 만든 거는 이제 19년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지상파 뭐 프로그램을 봤는데, 역사 프로그램이었는데 조선의 풍속화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의 그림을 다루는데, 뭐 사실 제가 뭐 미술을 전공하거나 그쪽에 대한 뭐 지식이 해박하진 않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봐도 좀 잘못된 쪽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도 수정이 되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좀 한번 잘못된 거 잡아보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작하면서 이제 좋은 기술들이 나오는 거를 보고 접목시키면 재밌겠다, 쉽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림을 소개하던 형태가 아닌 토니 씨가 등장을 해서 나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이제 텍스트나 활자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 비주얼처럼 등장을 해서 관객들의,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그리고 고정되어 있던 이제 조선시대 풍속화들이 움직이는 형태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효과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효과들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면에 있는 것들을
게다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실감나게 3차원적으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영상적으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다가올수록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좀 편하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숨어있던 부분들이나 잘 몰랐던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조선시대고 풍속합니까?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수많은 그림들이 있고 뭐 우리의 어떤 예전 그림이라고 할 때 꼭 조선시대 그림뿐만이 아니라 뭐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그림들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의 그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문화에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근접한 시대였었고요. 너무 멀지 않은 시대. 예. 게다가 이제 그림 안에 있는 어떤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그 안에 숨겨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다른 그림들 속에서는 발견하기 좀 쉽지 않고 풍속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없었던 것과 달리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상의 형태, 독상 차림까지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재미있는 영상 프로그램이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어떤 교재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머릿속에 넣고 계셨던 중심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뭐 여기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잘 뽑아주셔서 하나를 고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작품이 가능하게 됐던 것도 사실은 기술의 도움과 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건상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이 방송에 대한 기술들, 제작 기술들, CG 기술들은 더욱더 발전을 할 거고 그 기술들 덕분에 발전 덕분에 저희도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기획하고 하고 싶은 것들 또한 이 CG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좀 풍성해지고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CG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하나 골라봤는데 저는 숨은 이야기라는 이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사거배였죠.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그 신윤복 씨가 그린 그 소위 선술집이라고 불리는 그 술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워낙 술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 가는 소재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한 장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뒤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그 알려지게 되면서 들려지게 되면서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그 그림 자체를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서 입체성을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선술집이 저희들은 사실은 일본 그 말하자면 강점기에 있었던 그 문화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그 생활의 문화 중에 하나였다 하는 지점과 영조 임금이 금주법을 시행했었다. 사실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조선시대에 금주법이 있었어? 하는 그 새로운 것을 이제 발견해내게 되면서 그 평범해 보였던 한 장의 그림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서 이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단지 이제 이 그림이 교육적이다, 중요하다뿐만이 아니라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이 또한 그림을 골라내는 과정에 선행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증을 받으면서 함께 가려고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많이 요청도 드리고 도움도 받았었는데요. 역사라는 거는 이제 확인되고 고증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설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사실은 그 유숙의 대키도 같은 경우에도 그림에 나와 있는 정황상 신윤복 씨의 대키도와 너무 유사하고요. 물론 이것도 설이지만 신윤복 씨가 유숙의 대키도를 베꼈을 확률이 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기 때문에 뭐 담을지 말지 고민을 했었지만 뭐 그 또한도 역사이고 또 이렇게 설도 소개가 되면서 왜 그게 설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설이 왜 나왔는지 또한 또 나중에 다른 역사, 다른 이야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뤘고요. 자, 앞으로는 어떤 작품들 더 기획을 해보고 싶은지 어떤 미디어 기술이라든가 컨텐츠의 기획력, 제작력들에 비하면 사실 교육 컨텐츠는 너무나 미진하고요.
이런 발전하는 기술들이 교육 콘텐츠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잘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사실은 관심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쉽고 편하고 그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교육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라든지 좀 소재와 장르를 좀 다양화시키고 이걸 이제 뭐 어떤 디지털 전시회 형태로 만들어서 좀 가는 게 일단 저의 큰 계획이고요. 자,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 오늘 신현호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 신현호 P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한 장의 그림을 볼 때 무심히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그림 속의 여러 장면들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그림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라면 정말로 행복한 그림 읽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만났던 그 그림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7년 이상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만족보다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아, 그렇습니까? 귀한 상까지 주셔서 일단 네. 아주 감사하다는 전제하에 사실 저희가 이거 기획할 때 예산을 잡고 짜는 게 저희가 받은 금액이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이었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네. 아주 감사하다는 전제하에 그 안에 기술적인 요소든 구성이든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거의 반 가까이 깎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좀 많이 아쉬웠고요.